네, 안녕하세요. 이번 2022 코코 컨퍼런스 관광 분야에 참여한 3팀의 김효선, 박상욱, 최현지, 그리고 발표를 맡은 이다연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이번 발표 주제는 침체된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한 여행산업 부흥 전략입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침체된 국내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방한 외래 관광객의 유치 및 지출의 확대 방안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 목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분석 계기와 외국인의 한국 방문 현안을 설명드리고 이후 분석 결과를 미시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어느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어떤 특성의 외국인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이후 거시적으로 글로벌 비교를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전후로 자가격리의 의무가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사태로 전 세계 관광객 수가 30년 전인 1990년 수준으로 급감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영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 9월 기준 누적 방한 외래 관광객 수는 약 23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하였으며 2월 이후 95% 안팎의 감소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자가격리 의무가 풀렸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 관광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어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대거 유입되기 전에 한국의 관광산업을 코로나 이전보다 부흥시키기 위한 방법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오징어 게임과 BTS 등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관광객이 유입될 가능성을 포착했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객을 대규모로 유치하고 관광 산업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더욱 끌어들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갑을 더 많이 열게 할 수 있을지를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외국인 방한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외국인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줄곧 서울이 가장 많이 방문되고 있으므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은 그 전보다는 방문 비율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9년과 2021년 지역별 외래 관광객 매출 순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월등하게 서울특별시가 매출이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서 이러한 직전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외래 관광객의 집중 지역인 서울을 저희는 미시적으로 탐색해 보았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많이 방문되는 관광지는 중구와 종로구였습니다. 중구는 종로구와 2배 이상의 격차가 차이 났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관광지였습니다. 중구의 관광 소비는 대부분 식음료업에 몰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가 많았던 부분은 숙박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텔이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중구 지역의 특징상 쇼핑 인프라가 부족해 쇼핑 분야에서는 가장 소비가 적게 일어났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쪽은 현지인의 검색수, 아래쪽은 외지인의 검색수입니다. 여행지 분류별로 검색수를 봤을 때 현지인은 1위가 전시시설, 2위가 호텔, 3위가 시장 및 전시시설이었습니다. 비교해서 외지인은 역사 유적지가 1위, 2위가 호텔, 3위가 전시시설이었습니다. 외지인은 중구에 방문할 때 중구 안에 있는 많은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구에는 유명 호텔이 몰려 있어 관광하기 좋은 인프라를 갖춘 것이 또 하나의 인기 비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왼쪽은 현지인의 검색수, 오른쪽은 외지인의 검색수입니다. 외지인은 특히 한식의 검색수가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검색수로만 따지면 현지인의 검색수의 10배가 넘었습니다. 2위로는 외국식을 뽑았는데요. 여기에는 서양식이나 다른 동양 음식이 포함됩니다. 3위로는 간이 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외래 관광객에게도 외국식의 선호도가 높았다는 점인데요. 어떤 외국식을 선호하는지, 또 간이 음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분석해 관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동반 유형 빈도수를 보면 오빠, 언니, 형부 등 가까운 가족과 함께하는 기타 가족의 빈도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2위는 친구, 3위는 회사 동료, 4위는 연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 유형 및 트렌드는 미식이 압도적으로 1위가 나왔습니다. 앞서 인기 맛집 검색 수에서 한식이 1위를 했던 것처럼 외국인은 한국 방문 시 한국적인 먹거리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위는 자연경관, 3위는 문화예술이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분석해본 결과 한국의 1위 관광지 중구는 앞선 결과로 음식과 문화를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야 함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음식에 관심이 많아 보였으므로 외국인에게 미식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중구의 역사 유적지와 함께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외래 관광객의 특성을 분석하여 주요 참여 활동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래 관광객이 한국에 방문한 시기 중 4분기가 45.42%로 방문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4분기 중 특히 11월 달에 가장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요. 11월 달의 주요 참여 활동 1위가 업무 수행인 것으로 보아 해당 달에 업무 수행 관련 이벤트가 가장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별 방문 사례 수는 1위가 미국으로 887명, 2위가 중국으로 745명, 3위가 기타 국가로 663명 순으로 미국과 중국의 방문 사례 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주로 업무 수행차 한국을 방문했고 중국은 주로 쇼핑차 한국을 방문했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외래 관광객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업무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1위를 차지했고 여성의 경우 쇼핑, 자연경관 감상, 식도락 관광 등 관광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방문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30, 40대가 가장 많이 방문했고 그 다음으로 20, 30대의 외래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했습니다. 30, 40대는 주로 업무 수행을 위해 방문했지만 20, 30대는 주로 쇼핑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의 경우 남성 미국인의 30, 40대를 타깃으로 확장시키고 쇼핑센터의 경우 여성 중국인의 20, 30대를 타깃으로 트렌디하게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관광 외래 방문객의 주요 참여 활동의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방한 목적이 관광일 경우 1위가 쇼핑, 2위가 자연경관, 감상, 3위가 고궁 역사유적지 방문이었습니다. 특히 쇼핑에 참여하는 비율이 91.5%이므로 관광객을 위한 활동으로 한국의 쇼핑 인프라를 좀 더 정밀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자연경관 감상 역시 75.6%로 2위를 차지했으므로 서울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자연경관을 홍보하고 알릴 필요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방한 외국인이 어떤 품목을 주로 쇼핑했는가입니다. 이 분석을 통해 외국인이 어떻게 하면 지갑을 많이 열 수 있을지를 탐색해 보았습니다. 한류가 유행함에 따라 한류 관련 상품의 판매율이 높을 것이라는 저희의 예상과는 달리 향수 화장품이 64.4%로 1위를 차지했고 식료품이 54.1%로 2위, 의류가 43.8%로 3위의 응답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즉, 방한 시 향수와 화장품을 제일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반대로 한류 관련 상품과 주류는 예상외로 구매율이 낮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월별로 살펴보았을 때 향수 및 화장품 쇼핑은 휴가철이 몰려있는 2월에 가장 많이 구매되었고 6월에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식료품 쇼핑은 4월에 높은 구매율을 보였고 11월에 낮은 구매율을 보였습니다. 의류 쇼핑은 2월과 3월에 가장 높은 구매율을 보였으나
10월에는 저조한 구매율을 보였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본 결과입니다. 향수 및 화장품 쇼핑은 중국인이 가장 많이 구매했지만 영국과 독일을 포함한 유럽인들은 구매를 많이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료품 쇼핑은 대만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보였고 기타 중동에서 저조한 구매율을 보였습니다. 의류 쇼핑에서는 몽골인이 가장 높은 관심도와 구매율을 보였고 베트남인이 가장 낮은 구매율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향수 화장품 사업이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아가 중국뿐만 아니라 향수 화장품은 전체 데이터에서도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여준다는 점, 대한민국의 화장품 수출 비율이 꽤나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모든 나라의 외래 관광객들에게 화장품과 향수를 전략적으로 판매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한편 대체적으로 유럽은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쇼핑하지 않는 비율 7.5%를 조금 더 줄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추후 연구를 한다면 유럽인들의 특성을 보다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봐 글로벌 세계에서 한국 관광 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래 관광객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않고 처음부터 한국을 선택한 비율이 90% 이상이나 높았지만 한국과 다른 나라와 비교한 경우에는 주로 일본과 많이 비교했으므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관광 산업에서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한국이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여 일본과의 비교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관광의 산업 비교입니다. 주황색이 일본, 파란색이 대한민국입니다. 외래 관광객 수의 2017년을 기준으로 그전까지는 다소 비슷했던 표의 높이가 점차 차이가 벌어지고 있으므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점을 전후로 어떤 관광 트렌드 변화가 발생했는지, 일본이 어떤 관광 제도를 추진했는지를 추적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관광 수입 자체도 일본이 월등하게 많은데요. 어떤 품목을 관광객들이 주로 구매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왼쪽의 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일본의 도시화율이 한국의 도시화율보다 높습니다. 도시화율이 높아야 비교적으로 관광객이 접근하기 쉬우므로 일본의 높은 도시화율 역시 하나의 비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른쪽 표를 보시겠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의약품 판매수가 가장 많습니다. 해외의 의약품은 높은 가격에 소량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일본의 수많은 드럭스토어는 외국인들에게 굉장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일본의 관광 수입이 많았던 것 역시 이 드럭스토어가 큰 이유를 차지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일본과의 비교 분석을 종합해 보았을 때 관광 시장에서 현재 일본이 한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 따라 일본을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 판매 건수를 증가시키거나 드럭스토어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올리브영을 활용할 수 있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외래 관광객 한정으로 면세 제도를 적용시키는 것도 한국에서 다시 실시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한국 음식 골목인 신오쿠보 한국 골목이 인기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컨셉추얼한 골목이 관광 포인트가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태원을 활용하여 외국을 방불케 하는 컨셉추얼한 골목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공공사회 복지에 예산 투입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발빠르게 사회복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며 도시화율 또한 높은 일본처럼 수도권과 먼 지방도 중앙집권의 영향력 아래 개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을 토대로 가볍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서울로 서울 중에서도 역사문화재와 전통적인 먹을거리가 많은 중구를 선호했습니다. 또한 한국 관광 시 식음료와 역사유적지, 문화 콘텐츠, 쇼핑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주 방문하는 중구,
종로구와 같은 지역에 해당 인프라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서울 내부에서 외래 관광객 선호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적은 관광객 수나 관광 수입을 늘릴 방안을 일본 벤치마킹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한국 관광 시장은 크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만큼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미식, 역사 유적지, 쇼핑 등의 관광 인프라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3팀의 외래 관광객 유치 증가 방안 분석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추후에 저희 분석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 혹은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마지막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